자, 지금 손정혜 변호사, 지금 뭐 교육청에서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본인이 대학에 자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대학 자퇴가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한 거로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요. 일단 고등학교 출석 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졸업 취소는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이 논란의 소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취소 처분을 내리면 오히려 정유라 측에서 위법하다,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행정소송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취소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화여대 입학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수료해야 없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화여대도 고등학교 그 졸업 취소와 더불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어떤 그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라고 입학 취소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입학 과정에서 비리 문제, 입학 과정에서 요건이 미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입학 취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 취소는 나중에 법적인 소송을 갔을 때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정유라 씨는 뭐 중졸의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부정입학, 아까 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자격 미달이지만 그거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입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난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입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자퇴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퇴가 되면요 나중에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되는 그런 있으면 입학 취소해야 되고 저는 이번 기회에 꼭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무슨 그런 이런저런 그런 부정들이 있었다면 정유라도 문제지만 그것을 갖다 묵인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어준 교사, 교장 이쪽 대학 같으면 대학 관계자 다 처벌해야 돼요. 자, 손 변호사 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면접 점수가 나와 있는데 왼쪽이 정유라 씨 거고요. 나머지 평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너무나 그 비이상적으로 고가의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있을 때는 정유라 씨가 사실은 그 특별하게 서류 전형에서 높은 점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위권에 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서류 전형에서 1, 2등, 3등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면접이라는 건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거의 만점과 가깝게 뭐 그 품성이라든지 이런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인데 비이상적으로 너무 다른 학생들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고서는 저렇게 나오기 힘들다. 그런 지금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류 점수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3,000점 만점 중에 1, 2, 3등은 2,700점대를 받았고요. 9등이 정유현 씨였는데 1,600점입니다. 1,100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었다는 거죠. 면접에서 뒤집었는데 면접 점수가 평균이 62점인데 정유라 씨 혼자만 93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점에 가까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요. 저 상태만 봐가지고는 왜 뒤집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6명을 아마 입학 6명까지 커트라인이죠. 정유라 씨는 9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서류 점수에서. 그리고 면접에서 1등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보다 앞선 등수에 비하면 5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불가사의하게 정유라가 입학을 했느냐. 이 미스테리는 그렇게 풀리는 겁니다. 2명을 면접에서 탈락시켰어요. 정유라 씨 앞에 있는. 그런데 1명이 더 남잖아요. 이 1명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이 1명은 보도를 보면 1명은 입학을 포기했어요. 자진 포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가 9등에서 2명을 면접 탈락시키고 면접 탈락은 압박받았다는 뭐 증언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명은 포기하고 3명이 자기보다 앞에 있는 3명이 사실상 빠져주니까 6등으로 해서 올라간 그런 걸로 입학이 됐다는 거죠. 이건 정말 내일 저 대학 입시 수능이죠. 오늘 뭐 예비 소집하고 하는데 이 다른 것보다가 지난 주말에 아마 다들 거리에 나가서 확인했겠지만 부모님들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공부를 시켜가지고 고생해서 했는데 저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이 좌절감과 허탈감이 더 크게 분노를 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노를 유발하는 게 뭐냐면 그럼 이런 특혜를 줬으면 대가가 따를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의심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 학교에서 정 씨가 입학한 이후에 17억 원의 정부 사업을 수주를 했다는 거죠.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을 시켜서 17억 원을 수주했는지는 그 인과관계는 검찰에서 따져 물어야 되겠지만 이 학교가 입학 전까지는 19년 동안 6건에 불과했었는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학장 6건,
뭐 14억 원의 정부 사업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연결고리를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경험치상 정유라를 이렇게 무리하게 입학을 해주니까 국정의 최고 운영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최순실 씨. 네. 그래서 정부 사업을 수주한 거 아닌가? 이런 배임 수재나 뇌물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이상한 절차로 그 입학 절차가 진행이 됐으면 이 당사자인 정유라 씨도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조사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딸이 이렇게 잘 나갔던 건 결국 엄마의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오전에 보도에 보면 최순실 씨를 박 대통령이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셨어요? 컨펌 받으셨어요? 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가장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최근에 웬만한 일 갖고 저도 저 보면 충격 내성이 생기셨죠? 내성 생겨서 저 충격 안 받습니다. 통상요, 보통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리는 사람 같고 좀 아랫사람 같으면 그 최 선생한테 한번 확인해 봐. 그랬겠죠. 최 선생한테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뭐 미세스 최한테 확인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름 표현 써서 선생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보다 높은. 그렇죠. 마스터. 우리 보면 저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요다 마스터. 선생님. 그러니까 참 이런, 보세요. 정호성 비서관한테 그 최 선생님한테 확인해 컨펌 받았어요? 난 컨펌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님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한간에 나돌았던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뭐 이러저런 좀 참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뭐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럴 수 있구나. 단순히 그냥 뭐 옆에서 도와주면서 언니 동생 하면서 뭐 밤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가장 최측근인 정호성 비서관한테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았어요? 즉 의존을 하고 있구나. 의존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드러내는 게 뭐다? 님입니다.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은요,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제가 그 제야 운동권에서 그 민주투사 김영삼 대통령께는 김영삼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만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런 그 존경이나 모든 게 정신적으로 다 이게 복합적으로 다 결정돼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특히 일화가 있어요. 김옥두 의원이요. 그 내라노모로 가서 김대중 내라노모 수괴죄로 빨리 해서 인정을 해라 하면서 김대중 내라노모를 인정해라 하면서 엄청 고문을 당했거든요. 고문당하고 쓰러지면서도 김옥두 비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김대중이라 하지 말고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그럴 정도로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결재권자로 그러니까 컨펌이라는 게 결재라는 거죠. 지위를 받았다고 하는 게 우리 의뢰인들한테 컨펌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결재권자한테 컨펌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컨펌 확인을 얘기했다는 건 사실상 국정 전반에 있어서 최순실이 거의 결재권자랑 비슷한 지위에서 그 연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았거나 의견을 교환했던 수준이라고 한다면 컨펌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자, 컨펌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대통령은 아직까지 자진 사퇴하겠다, 하야하겠다라는 말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번 또 주말에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올지 또 그 부분도 참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